건강하고 행복한 수호씨의 월요일 아침 첫 영상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말,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 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호씨가 여러 영상들을 통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티빙 VOD 영상 너무나 행복하게 시청하고 계신 분들 정말 많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티빙 VOD 서비스 시작을 아주 제대로 즐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티빙 앙콜 콘서트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VOD가 무려 1년 동안 공개되어 있으니까요. 최소한 요번에 티빙에 새로 가입하신 분들조차 앞으로 한 달 동안은 보고 싶을 때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번 앵콜 콘서트 VOD 영상을 얼마든지 시청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의미 깊은 서비스가 아닐까 싶고, 소씨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음 달에 있을 LA 콘서트 때도 생방송 또는 이 VOD 서비스가 가능성이 아주 없지 않다. 충분히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위상이요, 이런 OTT 서비스를 통해서도, 투표를 통해서도, 유튜브에서도, 광고계에서도, 여기저기에서도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티빙 VOD에 대한 이제 실제 시청률이요, 아마 요번 주 주중에 집계가 된다면 티빙 측에서 공개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모르긴 몰라도 새로운 신규 가입자 수와 실질적으로 티빙에서 실시간 프로그램 순위 1위에서 3위 안에 들어갔던 기록들을 확인한 것을 제가 다 보여드렸으니까 아마 이 주말 동안의 트래픽 지수가 굉장히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가운데 이런 위상이 빛나다 보니 이런 기사도 쏟아집니다. 임영웅의 롱런 건행길 최정상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대략 살펴보니까 임영웅 오디션 프로그램이 크게 성공했더라도 가요계에서 혹은 연예계에서 살아남는 건 참가자, 우승자의 몫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목도와 화제성이 감소하고 새로운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선이 분산되고 그 인기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맞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 오디션 이후에 쉴 틈 없이 앨범을 바로 발매하고 방송활동을 펼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때까지 있었던 K-팝 슈퍼스타 K, 이런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꾸준히 있어 왔는데, 트롯 게임만 하더라도 미스터 트롯, 미스트롯 2, 국민가수 미스터 트롯 2까지 지금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왔는데, 이게 아무래도 프로그램이 끝이 나면 드라마가 종영을 하듯이, 영화가 상영관에서 내려오듯이 이 가수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급속도로 차게 식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 있었던 방송가의 불문율은 오디션 프로그램의 가수가 이 방송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 롱런 한다라는 건 거의 힘들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오는 참가자들 자체가 화제성을 띈 인물들도 많지만 1등을 한 가수 대다수가 기존부터 인지도가 굉장히 높고 유명했던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무명에 가까운 분들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명에 가까웠던 사람들이 그렇게 1등을 할 수 있었던 건 오디션이라는 프로그램의 특성 덕분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환경 덕분에 이 무명에 가까웠던 분들이 주목받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끝이 나게 되면 굉장히 화제성이 식으면서 우승자조차도 잊혀지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제가 최근에 이런 내용들을 전달해 드렸어요.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탑6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트로트의 세대를 교체했기 때문이다. 얼마든지 내 프로그램에서 다음 세대의 슈퍼스타가 탄생할 거라 생각한다. 더 어린 MZ세대로만 구성을 바꾸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서혜진 PD가 큰 착각 속에 쏟아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정면으로 반박되는 이유가 방금 제가 앞에서 나열들었던 미스트롯2, 나는 국민가수. 자, 이 두 프로그램은 도대체 뭐라고 설명을 할 것입니까? 이곳에서의 우승자들, 물론 여전히 팬덤이 활동하고 있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존재합니다만, 글쎄요, 그런 화제성이 과연 아티스트 임영웅님만한 가수가 존재합니까? 탑6, 트롯밴드처럼 그 두 프로그램에서 탄생했던 탑6, 탑7이 지금의 미스터 트롯의 탑6, 트롯밴드처럼 활약을 하고 있습니까? 화제성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서혜진 PD가 말한 대로 자신의 프로그램이라서 성공을 했다. 세대 교체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게 팩트였다면 아마 그 방송 프로그램의 참가자들도 지금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탑6, 트롯밴드처럼 승승장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죠? 비교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인 예만 봐도요, 그 프로그램 출연자들이 등장하는 TV조선의 후속 예능 프로그램들이 아주 시청률이 바닥을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기사에서 딱 나왔던 것처럼 어떻죠? 오디션 프로그램은 성공을 해도 이 우승자는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혜진 PD의 말처럼 가수 임영웅님을 MZ세대를 교체하는 것만으로 제2의 임영웅, 제2의 탑6가 탄생을 하며 또 자신의 프로그램 덕분에 이들이 슈퍼스타가 될 수 있었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냐라는 거죠. 상상조차 하기 힘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이후 음악 차트는 물론 각종 가요 프로그램, 연말 시상식에는 아이돌 가수만큼 트로트 가수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그것이 바로 미스터 트롯의 성공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아이돌을 뛰어넘는 화력과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임영웅은 이 미스터 트롯 프로그램이 종영되고 난 이후에도 꾸준히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롱런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팩트가 다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죠. 그 결과 2022 최고 뮤지션의 아티스트 임영웅이 선정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바로 한국음악컨텐츠협회에서 서클 차트 결과를 발표했는데, 첫 정규 앨범인 I'm Hero의 타이틀곡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노래가 연간 다운로드 1위를 차지했고, 이것은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에 이어 두 번째 연간 1등으로 지난 5월 발표된 이후 주간 차트 1위 9회를 달성한 것과 함께 지속적인 최상위 릴레이를 거듭한 결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사에서도 전국 투어 콘서트가 성황리에 마무리됐고 바로 다음 달 미국 로스앤젤레스 LA에서 역대급의 콘서트를 개최한다라고 적혀져 있죠. 이것이 가수 임영웅님의 실질적인 현 상황이다. 실질적인 팩트에 의한 이 급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 급이라는 건요, 옷, 먹는 거, 자동차, 집, 심지어 영화, 만화, 소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다 그 등급과 순위가 매겨집니다. 그러니 가수들의 노래가 음원 차트에서 순위가 매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급이 다른 가수를 우리는 슈퍼스타라고 칭하는데, 그 급을 나누는 각종 지표에서 가수 임영웅님이 연말 시상식에서 상을 휩쓸었습니다. 각종 음원 차트에서 1등을 했고요. 각종 유튜브에서 엄청난 조회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게 급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것보다 더 급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가수 임영웅님의 급은 그야말로 넘사벽이다.
어마어마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사가 눈에 하나 들어와요. 영화 음반 시장에 불어닥친 레트로 코드. 젊은 세대에게 하나의 문화적 장르로 여겨진다. 말 그대로 이런 레트로한 과거 80년대, 90년대 유행했던 감성들을 요즘에 새롭게 재해석하는 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당연히 가수 임영웅의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없죠. 가수 임영웅은 이문세가 드라마 OST로 불렀던 2010년도 타이틀곡인 사랑은 늘 도망가를 다시 리메이크하여 큰 인기를 얻었고, 이 노래의 뮤직비디오 영상은 최근 7천만 조회수를 넘어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은요, 정규 앨범뿐만이 아니라 OST계에서도 최강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도 여러 번 드렸죠. 앞으로 가수 임영웅에게 드라마 OST곡을 의뢰할 제작진들이 굉장히 줄을 서 있을 것이다. 이제는 OST계마저도 완전 주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수 임영웅님의 행보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팩트가 지금 하나 둘 공개가 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이 서울가요대상 투표. 많은 분들이 걱정된다라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어제 오후 5시경부터 제대로 되지 않아 서버 접속조차 되지 않았던 이 서울가요대상 투표가 결국엔 12시를 땡 치면서 마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수 임영웅님의 서울가요대상 투표 결과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호씨, 무난하게 1등 맞는 건가요? 혹시 몰라 너무 걱정돼요. 라는 분들의 댓글들도 제가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 자, 그렇다면 실제 결과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당연히 두말할 것도 없이 가수 임영웅님의 압도적 사관왕을 저는 예상합니다. 자, 이게 바로 마지막 시간대에 딱 촬영을 했던 한 팬분의 스크린샷인 것 같아요. 보니까 본상에서도 가수 임영웅님이 1등을 했고요. 쭉 내려보니까 인기상에서도 이렇게 56.59%, 68만 3천 표로 또 1등을 했고요. 자, 그리고 트로트상 부분에서도 39.29%로 또 1등을 했고, 마지막 OST곡 분야에서도 59.72%라는 가히 압도적인 득표율을 자랑하면서, 자, OST, 트로트, 인기상, 본상에 이르러 최소 4관왕이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너무나 축하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가수 임영웅님의 4관왕이 그야말로 거의 확실시된 상태입니다. 웬만한 이변이 없는 한 아주 무난하게 4관왕을 차지하고도 남겠다. 이러니 어떻습니까? 가슴이 쿵쾅거릴 수밖에 없죠. 당장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시상식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니 이 멋진 면모 우리가 너무나 기대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아직까지도 이 가수 임영웅님의 서울가요대상 출연 여부에 대한 스케줄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공식 팬카페에 공식 스케줄로 아직 등록이 되진 않았는데요. 아마 제가 볼 때는 큰 스케줄이 없는 한 출연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는 그날 하루 종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멋진 시상식의 면모를 기대하면서 어떻죠?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 행복한 시간이 값진 이유는 이런 각종 투표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너무나 이 불타오르는 팬심으로 끊임없이 투표를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투표활동 소식 앞으로도 하나씩 안내를 해드리면요. 좀 귀찮더라도 지금처럼 멋지게 이 열정 삼아서 투표를 해주셔야 우리가 가수 임영웅의 이런 멋진 시상식에서의 뿌듯한 모습,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투표로 이루어지는 상들 받게 되면 내가 내 손으로 우리 가수에게 상을 주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전국의 수백만 명의 영웅시대 분들이 한 표 한 표 투표했기 때문에 수백만 명의 영웅시대의 손으로 직접 가수 임영웅님에게 트로피를 전달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엄청난 위상이 이미 예고가 되어 있는 가운데 제가 놀라운 것을 몇 개 발견했습니다. 자, JTBC에서 직접 운영하는 뉴스 유튜브 채널입니다. 구독자가요, 264만 명이에요. 어마무시하게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한 JTBC 채널이기도 한데, 자, 이곳에서 최근 뉴스 프로그램 중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쏟아냅니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가수 임영웅님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요즘 최고의 걸그룹 10대로 이루어진 뉴진스의 활약상을 설명합니다. 이 뉴진스의 활약상을 설명하면서 뒤이어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 바로 가수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이 골든디스크 어워즈가 이 JTBC 채널에서 방영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골든디스크 어워즈에서 너무나 멋진 가수 임영웅님의 무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는데, 이 골든디스크 어워즈에서 보여줬던 이 무대 영상이 네이버 TV에서 1위를 달성하는 쾌거까지 보여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출연자분들이 다 같이 놀라요. 그러면서도 이 가수 임영웅님의 무대를 소개하는 분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임영웅 씨의 스펙트럼이 정말 넓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발라드, 폴라로이드의 노래로 이 발라드 감성을 마구 뽐냈고, 심지어 사전 녹화로서 참여했던 무대이긴 했지만 너무나 완벽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런던보이로 이어진 무대를 극찬하며 이 안경도 너무 귀여웠고, 이 감성 짙은 발라드 노래에서 이렇게 신나는 밴드곡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어색함 하나 없이 너무나 완벽한 무대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골든디스크에 대해서 이 출연자분들이 이러한 말을 해요. 이 골든디스크가 세계인의 무대이기도 하고, 또 많은 아시아 동남아 분들, 태국 같은 경우 뭐 필리핀, 베트남 이런 분들에게도 지금 K-팝이 엄청나게 번지고 있는데, 마침 이번 골든디스크 어워즈가 태국에서 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임영웅 씨를 봤다면 반응이 거의 폭발적이었을 거다. 이러니 글로벌 가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JTBC 뉴스에서 쏟아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세계인들에게도 각광받고 있는 슈퍼스타가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이다라는 건 이제 부정할 수 없는 팩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팩트를 보여준 가수 임영웅님에 대한 극찬 평가가요, 과연 여기에서만 끝이 났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자, 보면은 K-팝은 인지웅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유튜버이기도 한데 아이돌 트레이너로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돌 업계에 대해 빠삭히 꿰차고 있는 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분이 최근 가수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 얘기가 굉장히 남다릅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최근 들어서 많은 이 아이돌들의 사건 사고가 많이 벌어지고 있지만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다녀온 일반인들부터 팬분들 그리고 평론가분들이 유독 극찬 평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당연히 임영웅님을 보는 것 자체도 너무나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콘서트 자체에서 나오는 이 배려들이 너무나 훌륭했다라고 많은 이야기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게 보통의 K-팝 콘서트는 아이돌을 보기 때문에 참고 있을 뿐이지만 너무나 불친절한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 콘서트 스태프들의 인원수도 너무나 적게 배치가 되어 있고 콘서트를 막 즐기러 가는 느낌보다는 그냥 너네 콘서트 우리가 다 알고 있어. 너네가 왜 오는지 다 알고 있어. 그런 느낌으로 K-팝 콘서트들이 팬들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대충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가는 분들은 콘서트장이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해요.
그러니 어르신들은 더 하죠. 가서 고생만 하고 오는 겁니다. 물론 자신이 응원하는 아이돌들을 보고 오니까 만족은 되지만 사실 K-팝에 완전 빠져있는 분들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계속 유입되려면은 이 콘서트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렇게 되려면 이런 임영웅 콘서트 같은 사례를 잘 벤치마킹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디테일이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무대에서 임영웅님 노래 잘한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전문가의 눈으로 바라보면 디테일의 수준이 남다르다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전문가들이 극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K-팝조차도 이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직접 쏟아내고 계신데 직접 들어보니 이 K-팝은 아이들만 듣는 음악이 아니라고 해요. 많은 분들, 아버님 세대까지 이 노래를 듣고 어린 딸들까지 흥얼거리는 게 K-팝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콘서트로서 이것이 수익이 나려면 다양한 연령대를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요. 근데 영님의 콘서트를 보면 성공하면 효녀고 실패하면 불효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끄는데 그 이유가 바로 스태프들의 수차를 엄청나게 투입했다라고 합니다. 이 일반 아이돌 콘서트 스태프보다 훨씬 많은 2배가 넘을 정도로 많은 스태프들이 들어와 있어서 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반 K-팝 콘서트보다 아무래도 스태프분들이 친절할 수밖에 없는 1대1로 한 분 한 분 챙길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콘서트장의 주차장들, 이 현장에 있는 요원들도 안내를 대충대충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화장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엉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임영웅님의 콘서트는요, 이게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 요번 고척 스카이돔 같은 경우도 이 지하철역과 굉장히 가까웠는데 실질적으로 스태프분들이 지하철역까지 나와서 영웅시대 분들을 배웅하고 굉장히 따뜻한 훈훈한 모습을 보였죠. 스태프분들의 진심이 보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가수 임영웅님의 배려가 결국에는 스태프들에게까지 전달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이 물고기 뮤직 소속사 역시 가수 임영웅님과의 관계가 의리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렇게 팬들에 대한 의리, 그리고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의리가 끊임없이 연결된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 물고기 뮤직 소속사에서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콘서트는 외부 업체에 맡겨버리기 때문에 소속사의 힘이 강해지고 가수의 의지와 관계없이 소속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라고 해요. 하지만 이 가수 임영웅님의 경우에는 그 시작 전부터 다르다라는 겁니다. 신정훈 대표님이 가수 임영웅님이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게끔 발판을 마련해주고 전폭적인 지지를 해준다라는 거죠. 이게 소속사의 대표님의 개념이 아니라 그야말로 매니저의 개념으로 가수 임영웅님을 챙기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디테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는 남다르다. 한 번 가면 2번 가고 싶고 2번 가면 3번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극찬이 쏟아진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나중에 기회 되면 이 임지웅님의 유튜브 채널에 가셔서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전문가로서의 소견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자,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사진이 몇 장 있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고 많은 팬분들을 챙기는 가수 임영웅님의 첫 콘서트 날입니다. 첫 콘서트가 이렇게 끝이 나고 나서 이렇게 가수 임영웅님이 흰색 수트를 입고 2016년 7월 28일 이때는 또 다른 홀에서 가수 임영웅님이 콘서트를 또 열었어요. 이 당시 때 꽤나 많은 분들이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초창기 영웅시대 분들이죠. 근데 이때 정말 정신없이 사진을 찍거든요. 소씨도 이 콘서트 현장에 가서 많은 분들이 가수 임영웅님의 콘서트 소식을 전해준다라고 감사하는 마음에서 소씨를 예쁘게 봐주시고 사진 요청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솔직히 저는 혼이 나간 상태로 막 찍어드린 것 같거든요. 근데 이때 보면은
가수 임영웅님의 진면목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수 임영웅님만 바라보고 너무 보고 싶었다라고 막 가슴을 터치하면서 너무 예쁘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저도 찍어주세요, 저도 찍어주세요 난리가 납니다. 근데 현장 진행 요원이 없어요. 이 모습을 촬영하는 분이 아마 물고기 뮤직의 신정훈 대표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뭐 컨트롤할 수 있는 또 다른 매니저라든가 스태프분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가수 임영웅님이 혼자서 이 정신없는 상황을 그야말로 컨트롤했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오랜만에 봤다. 나 저번에 뭐 노래교실에서 봤다. 저번 콘서트 왔다. 막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니까 가수 임영웅님이 한 분 한 분 아유 기억난다. 왜 이렇게 이뻐지셨냐. 못 알아볼 뻔했다. 그러면서 막 사진 요청 오니까 줄 서주셔야 돼요. 순서대로 찍을게요. 라면서 너무나 여유있게 진행을 해나갑니다. 이런 팬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대했기 때문에 이 팬분들이 아직까지도 가수 임영웅에게 빠져 있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지금 이런 슈퍼스타의 면모가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팬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하며 팬 한 분 한 분을 감동시키기 위한 노래를 부르기 위해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을 하고 그만큼 자신감 있게 무대를 완성시키고 있으니 이거 안 빠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조금 공감이 저는 팍팍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녁 영상들에도 이렇게 팍팍 공감될 수 있는 내용으로 돌아올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스밍, 투표 이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스밍도 더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오늘 저녁 영상에서 만날 것을 약속드리고 마지막으로 소시 부모님의 리뷰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거 확인하셔서 시청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저녁 영상에서 곧 만나요.